브리핑 시작합니다. 지금 시간 2023년 6월 2일 금요일 아침 7시 3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보여드립니다. 선관위는 특정 지역 출신이 몇 명인가, 또 민주화 유공자가 몇 명인지 밝혀라. 이것이 제목입니다. 본격적으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특히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먼저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역시 오늘 아침 뉴스는 선거관리위원회 뉴스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세계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아빠 찬스 의혹을 인정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자녀는 계속 근무시킨다 하는 겁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럼 조민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기사 읽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간부 자녀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이들 자녀의 근무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31일 오후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이후 특별감사 결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특별감사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불거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범석 사무처장, 신우영 제주상위원, 경남총무과장 등 4명 모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을 냈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들 자녀의 근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원준희 특감 내부위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녀에 대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의 결정 국민들이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선관위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잃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는 어제자 세계일보의 기사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아버지가 아빠 찬스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밝혔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기 발령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뻔뻔한 집단입니다. 아빠 찬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형님 찬스도 있었습니다. 별 찬스란 찬스는 다 만들어내요. 오늘 아침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이번엔 형님 찬스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전해직 고위직들이 자녀 특별 채용 의혹으로 최대의 위기에 직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형님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다. 선관위 간부의 친동생이 형이라는 선관위의 경력 채용을 듣고 이직한 지 1년도 안 돼 승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래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강원선거관리위원회 박모 사무처장 2급입니다. 의 친동생인 박모 씨는 2014년 2월 경기 고양시청에 근무하다가 경기 고양 선관위로 옮겼다. 당시 경기도 선관위가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내 7급 이하 행정직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전액 희망자 9명 모집 공고를 냈고 박 씨가 여기에 응시에 합격한 것이다. 이제 별 찬스 다 나와요. 아빠 찬스, 형님 찬스, 별 찬스가 다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어처구니 없는 뉴스입니다. 어제 제가 보도해드리는 바가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감사원 감사는 기분 나빠서 못 받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는 헌법기구야. 헌법기관이야. 그런데 감사원 너희도 헌법기관이지? 같은 헌법기관끼리 왜 이래? 우리 기분 나빠. 못 받겠다는 겁니다. 감사를.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현직 의원들이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원이 직무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3구 대선 사전투표 당시 불거졌던 소거리 투표 논란에 이어 선관위와 감사원의 충돌이 재차 불거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에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선관위 입장으로 밝혔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 승진 등 인력 전반 관리에 걸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정밀정모할 것이라며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한 직무 감찰을 예고했지만 선관위가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도 있어요. 야, 똑같은 헌법기관끼리 왜 이래? 우리 기분 나빠서 못 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우리 직무야. 직무. 즉, 선거관리는 우리 직무야.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겠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선거관리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인사채용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왜 그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는 것이 부당하냐라고 하면 사람을 뽑으면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됩니다. 그 인건비는 국민이 세금이 내는 돈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정확하게 사용돼야 하고 공정하게 사용돼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온갖 찬스를 다 동원해서 자신이 자녀 그리고 자신이 동생에게 세금을 몰아준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국가의 예산에 사용하는 어떤 기관도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 없겠다? 이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고 오만하고 불순한 일입니다. 그 국민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왜? 세금은 우리가 냈으니까 세금이 공정하게 사용되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빠 찬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인건비를 못 받았다면 그것은 올바른 세금의 집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민경호 의원이 아주 발끈했습니다. 민경호 의원의 페이스북 글 2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 기분 나빠서 감사 못 받겠다고 하면 감사하려고 덤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석고대죄나 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아니라는 걸 제발 보여달라는 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발 이 못난 놈들아 하고 감사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립니다. 감사 대상 기관이 기분 나빠서 감사 못 받겠다고 하면 감사하려고 덤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고 아우 죄송합니다. 오늘 왜 이런다 모르겠습니다. 석고대죄나 하는 기관이 대한민국 감사원이 아니라는 걸 제발 보여달라는 게 국민의 여망입니다. 이 못난 놈들아라고 감사원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은 검찰 수사까지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도 받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뭔가 감춰야 할 다른 부분이 존재할 거라는 것입니다. 즉 감사원은 감사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검찰의 수사와는 다릅니다. 뭔가 감출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민경호 의원이 이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경호 의원의 의심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감사원이 감사에 나섰는데 선관위가 인사 기록을 내놓지 않으려 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선관위가 특정 지역 사람들로 도배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는 걸로 보일 뿐입니다. 그런다고 그게 감춰질까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돌았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특정 지역 출신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인사 기록을 감사원에 내놓으면 통계가 잡힐 겁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입사한 사람의 그 출신 성분이 나오겠죠. 또 학력도 나올 거고 또 몇 년 만에 승진했는지 이런 것도 다 나올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민경호 의원이 잘 집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제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또 있습니다. 제목을 보여드릴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의혹은 특정 지역 출신이 몇 명인가도 밝혀져야 되지만 이 부분 민주화 유공자가 몇 명인지도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된 의혹은 저기는 특정 지역 출신이 많아 또 민주화 유공자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것을 밝혀낼 기관은 감사원입니다. 그거를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게 밝혀지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들어갑니다.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이 대단히 많아. 그리고 민주화 유공자 자녀가 엄청나게 많아. 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것은 또 다른 차원으로 비화된다는 겁니다. 자, 노태악은 제가 왜 무능하다라고 하냐면 이런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으면 자기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인사관리가 어떻게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비상임이니까 못해. 그러면 그만뒀었어야죠. 비상임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지도자는 많습니다. 무능하다는 겁니다. 무능하다. 그리고 사악하다는 것이죠. 4.15 부정선거를 감추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안산인가요? 거기에서 그 투표관리관 도장이 없는데 그것을 적법하다라고 판정한 사람이 이 노태악입니다. 그러니까 노태악은 무능하며 사악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버티려고 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선거관리 직원들은 노태악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반대급부를 노태악은 선거관리 직원들에게 무엇인가를 반대로 제공했을 거라는 겁니다. 즉 부정선거에 관한 유리하게 선거를 유리하게 노태악이 희망하는 정치 집단에 유리하게 선거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관위는. 대신 노태악은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선거관리 직원들의 이 취업 비리,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지역 찬스들을 눈 감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서로 공생 관계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임자가 가장 큰 책임이 누구냐? 노태악입니다. 왜?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무능하고 그리고 사악하다는 겁니다. 자, 노태악은 물러나야 합니다. 노태악을 파면하라라고 하는 집회가 내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서초구 방배로의 동부센터의 빌, 아마 이게 이 양반 집 아닌가 싶어요. 노태악의 그 집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해킹 방조, 고용세습, 부정선거 이대로 주셨다. 노태악 파면 촉구 집회가 내일 오후 2시에서부터 4시까지 서초구 방배로 278번지 동부센터의 빌, 아마 노태악의 자택 주소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집회가 열립니다. 노태악은 파면돼야 합니다. 파면돼야 합니다. 연금도 박탈해야 하고 노태악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다른 뉴스를 합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전에 이 뉴스 하나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하며 환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포스팅이 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잘 알겠죠? 김정수 의료면 액세서리 구입 내역, 디자인, 국내 디자이너 맞춤 정장 쭉쭉 해서 그게 옷값이 2,746억이고, 액세서리가 5,899억이고, 각종 화장품이 3,012억이다. 1조 1,657억 원을 횡령했다. 이 돈이 어디서 나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글을 가져왔습니다. 글쎄요, 이 금액이 정확히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말을 못한다면 그거는 문재인 책임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렇게 돈이 내가 5년 동안에 1조 6천억, 1조나 넘는 돈의 옷과 보석과 그리고 화장품을 사용했다고? 아니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항의하고 나와야 되는 것이 문재인과 김정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항의를 하지 못하면 무엇인가 불인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이 1년이 지났지만 어떤 것 하나 그 적폐가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분노케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씨는 무슨 얘기야? 나 1조 안 썼어.
라고 당당하게 외치고 나오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1조가량 돈을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밝혀야죠. 내가 쓴 돈은 얼마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밝혀야 하는 겁니다. 억울하면 해명해야죠. 저도 뭐 1조까지 돈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페이스북,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럼 억울할 거 아니에요. 억울하면 얘기를 해야죠. 그죠? 침묵하면 이게 그대로 굳어진다는 겁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6억 명이 찾은 일본의 롯본기 힐스는 늙은 도쿄를 되살린 도심 재생의 모범 사례라는 겁니다. 일본 도쿄 중심부 복합상업지구인 롯본기 힐스 내 맥도날드에 지난달 30일 저녁 기자가 들어가자 4분의 1 정도가 외국인이었다. 높이 230m인 지구 내 최고층 건물 모리타워엔 미국 골드만삭스, 구글 등 굵직한 해외 기업을 포함해 120여 개 회사가 입주해 있다. 롯본기 힐스 모리아츠 센터에서는 디즈니사가 여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100주년 전시회가 한창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롯본기 힐스 조감도를 보여드립니다. 이 롯본기 힐스의 그 조감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동경을 찾는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이 롯본기 힐스를 갑니다. 왜? 재개발의 전형적인 모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우리 오세훈 시장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개발 못하나요? 그 이유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건설사가 이 모리는 개발사입니다. 이거 한 사람이 동경도가 아니에요. 개인 회사예요. 부동산 개발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회사 많아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이 부동산 개발사가 나 강북에다가 이렇게 크게 만들겠다. 용적률 뭐 층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만들겠다. 그럼 허가해 주라는 겁니다. 그걸 왜 막죠? 원희룡 장관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내가 물어볼게요. 그걸 왜 막아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면 이런 명작이 나오잖아요. 그걸 막는 사람이 오세훈과 그리고 원희룡입니다. 이런 민간 개발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사 많아요. 민간 개발사. 민간 개발사가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크게 수십 층 올리겠다. 그래서 크게 만들겠다. 왜 막죠? 그러면 여기에 기존의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겠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투자사로 국민연금을 넣으라는 겁니다. 그럼 되잖아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머리가 빈곤하여 상상력이 빈곤하여 이런 일을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다음 뉴스 갑니다. 예, 어제 벌써 그제가 됐네요. 난리 쳤죠. 경기경보가 올려가지고 서울시가 잘했네, 행안부가 잘못했네,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러면 경기경비를 발령한 서울시 직원을 해임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아주 기사 잘 썼어요. 한국경제신문의 이상은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경계경보, 그래도 오발령이 났다라는 제목입니다. 소제목으로 담당자 문책하면 위기 대응 어려웠다. 재난 대응책에 전화위복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경계경보, 그래도 오발령이 났다. 많은 분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 31일 아침 잠을 깨고 B 경계경보 소리와 사이렌, 가타부타 맥락도 없이 어디로 가라는 지시도 없이 무조건 대피하라고만 하는 무책임한 메시지에 940만 서울시민이 우왕좌왕한 하루였다. 오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시장은 사과했지만 항변도 담았다. 북한이 남쪽으로 발사체를 발사한 상황에서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경보를 발령한 것이라. 긴급 문자는 현장 담당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백령도 경계경보 지령에도
경보 미수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비 공무를 발령하라는 모호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어본 백령도 주민과 인천 지역 담당자들은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차렸지만 익숙치 않은 서울시 담당자는 순간적으로 긴급 상황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공무원은 작년 이태원 참사 이후 갑작스레 닥친 재난 상황을 잘못 다루는 데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는 상태다. 물론 잘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후 44분간 혼란이 거듭됐다. 행안부는 서울시가 곧바로 취소 문자를 내보내지 않는다며 서울시 문자는 오발령이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서울시는 이에 발끈한 듯 경계 경보가 해제되었다는 문자를 또다시 보내며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오 시장의 항변 가운데 일부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 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이 먼저 나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서울시는 담당자를 다 자르라는 비난이 한가득이다. 그래도 문책하지 않는 게 좋다. 문책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진짜 위기 때 정말 큰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오발령을 용인하는 게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있어야 대응을 놓치는 것보다 낫다. 본의 아니게 우리 모두 위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하루였다. 행안부와 서울시 등은 이번 일을 계기로 재난 메시지와 대피 방법 전달 체계 등을 정돈하겠다고 한다. 시민들도 저마다 가까운 대피소로 살피고 유사시 대응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우리에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그때도 그 난리를 피워서 차라리 다행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 담당 직원을 징계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오히려 상줘야 돼요. 상줘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 담당 직원 상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느끼게 해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난에 닥치면 선제 대응하는 게 맞아요. 조금 부정확하더라도 선제 대응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는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훈장을 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독립언론인이고요. 광고하겠습니다. 미국을 정확히 보려면 미국 대륙을 횡단해야 합니다. 일본을 정확히 보려면 일본 열도를 종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조수를 PD로 만들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일본 열도 종단에 대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지금 정 PD가 일본 열도 종단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일본 열도 종단 여행을 권유해 드립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말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상로가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후원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인간 배 밖으로 간이 나왔다는 거죠. 노태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관 후에 간첩이 들통나고 부정선거 들통날 거니 감사 거부하는 것이죠. 감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검찰이 수사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면 국민이 봉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빠르고 확실합니다. 저도 궁금했었습니다. 혹시 민주화 유공자, 민주파리 유공자들이 들어와 있는 거 아닌지 아닐까 하고, 그런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노태악이 먼저 까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못 가잖아요, 지금. 세상에 감사를 거부하다니 검찰이 강제 수사하면 될 것을 제가 어제 12시에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김경재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똑똑한 저는 혼자 다 하는 한동훈이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짤막한 방송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한동훈이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해. 그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수사의 대상을 고른다는 것은 정치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동훈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이도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로 교수님 말씀에 매우 공감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원 구성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밝혀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지방선거관리위원회 253개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253개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253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부 조사해야 합니다. 다시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이 아니라 253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도 전부 조사를 해야 합니다. 여기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선관위가 과거에 관행을 못 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지낸 김호율 한국정치문화연구원 원장은 과거 선관위가 자체 승진 시험을 통해 직원들을 충원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우체국 등 외부에서 아름아름 필요할 때마다 부족한 인원을 충원해왔다며 문제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일부 간부가 타성에 젖어 가족들을 탑체에 요직에 앉히고 바로 승진시켜 동료 직원들이 위화감과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저는 우리 행정부에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인가요? 총무처가 있겠구나. 거기서 뽑아서, 고시에서 뽑아서 너 몇 명 필요해. 그럼 보내면 되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뭐 적폐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지 1년이 됐는데 그 부패는 점점 부패해서 썩은 냄새가 전 대한민국 한반도에 진동을 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근데 그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비 어천가를 부르는 이런 언론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이용한 많은 애국이라고 소위 애국이라 지사라고 이야기하는 우파 인사들도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방송 출연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막아야 합니다. 썩는 냄새가 전국에 진동합니다. 방송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